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의료계의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배상금 대신 받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돈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사선 박진 의원이 서울 서대문 의뢰 재배치된 데 이어 오늘 강남권과 TK 지역의 재배치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통보와 관련해 반발이 격화하고 있는데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가 공천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빅텐트로 보였던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11일 만에 결별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으로 각각 조직을 정비해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의문사와 관련해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발리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많은 눈이, 남부지방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폭설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금요일까지 최대 70cm의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 6,400여 명이 병원을 떠나면서 대신 교수들이 휴가를 취소하며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파업이 최대 반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5대 대형 병원 중 한 곳인 서울 성모병원은 현재까지 전체 전공의 290명 중 3분의 2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전체 의료진 중 22%의 공백이 생기면서 수술 일정은 30%가량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중환자실에선 비상체제가 가동됐습니다. 그제 밤까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6,415명, 전체 전공의 13,000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사직서 제출자의 4분의 1인 1,630명에 달했습니다. 전공의가 빠진 자리는 일단 교수와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빠지면서 응급실 당직 근무에 들어가게 됐고 휴가를 취소하고 병원에 복귀한 마취과 교수도 있다고 MBN에 전했습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만으로는 진료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첫 TV 공개 토론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파업이 짧아도 2, 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강경 기조로 정부와의 극한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마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환자들입니다. 수술과 진료가 밀리고 입원 날짜도 정하지 못하게 된 환자들은 발만 구르며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의 사연을 이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택시와 앰뷸런스가 세워져 있는 서울 아산병원의 응급실. 현재 병상이 포화 상태라 중환자를 제외하고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배너가 세워져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는 입원 날짜가 원래보다 20일 이상 밀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의사도 없고 입원을 하겠다 한 며칠 있다가 한 3월 5일쯤 입원하는 거로 입원 준비를 해가 오라 이러더라고. 의사가 있어야 입원을 할 거 아닙니까? 심장 수술 날짜를 조정하려고 했던 환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심장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땡기고 싶은데 지금 파업 때문에 땡길 수가 없다고. 류마티스 환자를 둔 보호자는 안과 진료가 시급하지만 파업 때문에 검사가 어렵다고 통보받자 막막함을 토로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돼서 여기서 하냐고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병원도 어디로 가야 될지. 파업 때문에 안과 진료가 안 된다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의사가 무례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거는 환자 아니겠어요? 아니 의사가 무슨 써가지고 늘린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어? 자기네들 바꿔서 생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발하는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고령화와 붕괴하는 지역 의료 체계로 인해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증원을 중단한 4년 전과 달리 증원의 필요성을 앞세워 사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점검을 벌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내리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정부 명령을 회피하는 법률 공부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진료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이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배상금이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본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배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이모 씨가 일본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간 건 해방을 한 해 남겨둔 1944년입니다. 노역에 시달리던 이 씨는 일본의 항복선언에 고국으로 돌아와 지난 2014년 일본 기업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 씨의 손을 들어줬고 히타치 조선은 지난 2019년 강제 집행을 하지 말라며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이 씨의 유족들은 법적 절차를 진행한 끝에 이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령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탁금을 낸 일본 기업은 히타치 조선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미국이 나발리 의문사와 관련해 오는 23일 러시아에 대한 중대 제재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우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리의 죽음에 푸틴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그동안 밝혀온 러시아 제재를 오는 23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at President Biden's direction, we will be announcing a major sanctions package on Friday of this week. 이와 함께 커비 보좌관은 푸틴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안보 예산의 의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제기한 우주 핵무기 배치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의하면서 오히려 서방이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И прозрачно. Мы категорически всегда были против, и сейчас против размещения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в космосе. 쇼이구 국방장관도 우주 핵무기설은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미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제재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어머니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직접 호소했습니다. 나발리의 어머니는 유튜브에 푸틴 대통령을 겨냥한 영상을 올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발리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인데 크렘린궁이 각종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뿐 아무런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민생과 정치개혁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총선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손경식 현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합니다. 연임이 확정되면 손 회장은 2018년 3월 취임 이후 2년 임기의 경총수장을 4번째 맡게 됩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망교사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으로 숨진 교사들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의 최종 심의가 오늘 열립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의에는 유족과 동료 교사들이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봄처럼 포근했다가 최근 비와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다시 겨울로 돌아갔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 하루 사이에 겨울로 돌아갔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벚꽃이 피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지만 일본 도쿄 시내가 벌써 분홍색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거리에 놓인 온도계는 23도를 가리킵니다. 일본은 25도 이상을 여름 날씨로 간주하는데 도쿄 등 관동 지역 곳곳에 이례적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지만 아침부터 높은 기온으로 시작해 강한 햇빛과 함께 기온이 상승했고 한낮에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시민들은 의아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体がついていかないです。昨日は寒いと思ってても今日は暖かくて服装も困るし、大変ですね。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동안 봄처럼 포근했다가 다시 겨울 날씨로 되돌아간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지에서는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人間が地球を汚したりすることがやっぱり関係してきて気候変動が起きているんだと思っています。 하루 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날씨. 기상청은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연 9,000%, 사채업자가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낸 믿기 힘든 대출 이자 금리입니다. 협박을 해가며 폭리를 취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는데 국세청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불법 사채업자가 거주하는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여기 사채는 어딘지 체크하러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세금 2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실제 살고 있는 집이 들통난 겁니다. 집을 수색하니 명품 가방과 신발 40여 개가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라는 믿기 힘든 고리 사채업을 하던 이 업자에게 국세청은 6억 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불법 사금융 1차 조사로 적발된 탈세는 모두 163건.
국세청은 사채업자들에게만 294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43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최고 3만 10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등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합동작전에 나섭니다.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관은 국세청의 금융조사 업무 역량을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선언하고 피해 신고 사례 1000여 건을 분석하는 등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거액의 배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지만 지난 2022년 해외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호화 도피 정황이 속속 포착됐는데 MBN 취재 결과 배 회장은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값을 부풀려 도피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입 과정에서 회사에 4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재작년 6월 출국한 뒤 아직까지 도피 중이어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배 회장이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KH그룹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배 회장이 명절 선물을 통해 도피 자금을 마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절마다 그룹사에서 배포하는 선물값을 부풀려 책정한 뒤 차익을 도피 자금으로 챙겼다는 겁니다. 명절 선물이 보통 단가가 10만 원짜리면 한 20만 원 정도 책정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임직원은 급여일에 맞춰 각 계열사로부터 뭉칫돈이 배 회장에게 수시로 지급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 앞전에 한 번 몰아서 2억 몇천 정도 나가고 그 다음부터 매달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내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KH그룹은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며 회사 측에서 배 회장의 도피를 도와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화재 현장을 목격한 한 남성이 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불난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나홀로 화재 진압에 나서 90대 어르신이 목숨을 살렸는데요. 이 남성은 근무가 아닌 휴일에도 소화기를 든 윤태식 소방관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차량이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순간 한 주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운전자는 파주소방서 소속 윤태식 소방사.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 먼저 119 신고 접수부터 마친 뒤 119입니다. 윤 소방사는 지체 없이 차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주택으로 뛰어듭니다.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자 이번엔 입구에 쌓인 적재물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볼일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연기를 보게 돼서 왔는데 주변에 소방차도 없고 진압 중인 그런 상황도 안 보여가지고 차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먼저 진압을 했. 윤 소방사가 동분서주하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도착해 잔불을 정리합니다. 화재 당시 이 주택 안에는 90살 어르신이 있었는데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윤 소방사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비번인데도 빠른 소방관 사명으로서의 직원으로서 역할이 정말 중요했고요. 비번이었던 윤 소방사는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불이 완전히 꺼진 뒤에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방관분들도 저와 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피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무분별한 흡연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당역 인근의 먹자골목 거리입니다.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간직하면서도 최근 특색 있는 카페와 술집 등이 들어서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난 것은 반갑지만
부쩍 늘어난 담배꽁초에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거리가 그냥 하얗게 그냥 눈이 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 사람들이 아침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곳은 흡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구역입니다.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5분 동안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직접 주워보니 비닐봉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선 빌딩 숲 사이에서도 금연 구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흡연 부스가 있는데도 버젓이 밖에서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역시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 흡연 구역이 있어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고스란히 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딱 여기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흡연 구역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접 도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리가 워낙 가까워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놀이를 못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행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반경 1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아파트 놀이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탓입니다. 흡연부스 설치 지침에 맞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문제도 있기도 하고 관리 용역도 발생하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국회의사당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죽이겠다며 술에 취해 난동을 벌였는데 당시 초소의 근무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새벽, 국회 담벼락에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국회 내부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어제 새벽 2시 20분쯤 50대 남성 A씨가 담을 넘어 국회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여기 의정관 근처에서 어떤 남자분이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황실에 좀 말씀을 하세요. A씨는 술에 취한 채 경기 고양시에서 택시를 타고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서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리 가져온 흉기로 의정관 주차장에 있던 방송 차량 유리문을 부수고 국회 정문 초소로 이동해 창문을 내리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500m가량 국회 안에서 돌아다녔는데요. 범인이 담을 넘은 곳 인근 초소는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국회와 정부 서울청사, 외교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매력적인 눈빛으로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내한한 가운데 거리에서 샬라메를 봤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샬라메가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는 모습과 여의도의 유명 한우 오마카세에서 식사를 한 뒤 식당 관계자와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는데요. 샬라메는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듄 파트 2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드니 빌네브 감독, 배우 젠데이야, 오스틴 버틀러와 함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내일은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지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티모시 샬라메. 한국에 있는 동안 또 어떤 곳에 깜짝 등장할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재 씨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산부인과에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훈훈함을 안겼는데요. 소속사 측은 손현재 씨가 최근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고 후원금 1억 원을 산부인과에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부금 1억 원은 향후 고위험 산모와 태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손현재 씨는 출산 경험을 통해 산부인과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앞서 결혼 직후인 2022년에도 축의금 5천만 원을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죠. 현재 리듬체조 유망주 육성에 힘쓰고 있는 손현재 씨는 방송 등을 통해서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팝스타 마돈나가 공연 중 의자 퍼포먼스를 펼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 열린 시애틀 콘서트에서 마돈나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등받이에 기대 노래를 부르던 중 댄서가 의자를 끌고 무대 중앙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그대로 미끄러졌고 마돈나도 함께 뒤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바닥을 뒹굴 때도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는 마돈나. 넘어지는 순간을 제외하곤 바닥에 누워 노래를 이어가려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의자에 앉아 노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 장면은 SNS를 통해 퍼졌는데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넘어져도 공연을 이어가는 마돈나를 향해 누리꾼들은 진정한 프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공천 심사의 3분의 2 정도를 끝낸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현역 이탈도 잡음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현역 컷오프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7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성 있는 지역을 심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단수공천이나 경선 여부가 발표되지 않은 결정 보류 지역에서 하위 10% 현역 컷오프 대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명이 컷오프되는 일권역에서 심사가 보류된 현역 의원은 경기 평택을 유이동 의원과 포천 가평의 최춘식 의원입니다. 평택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후보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최 의원은 아직 한마디도 들은 바 없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권역에서는 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만 결과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관건은 영남권이 포함된 3, 4권역인데 여당 텃밭인 만큼 공관위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3권역에서는 3명이 컷오프되는데 강원에서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3명에 대한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부울경에서 5명 의원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 텃밭인 4권역에선 최소 2명이 컷오프되는데 대구 5명, 경북 4명, 강남 2명의 현역 의원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양지라 전략공천이나 후보 재배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컷오프 반발로 생기는 3파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공관위 과제입니다. 모두 굉장히 낙담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시스템입니다. 대표인 제가 이익을 보겠다는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공관위는 조만간 현역 컷오프에 대한 통보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후 전략공천까지 정해지면 한동훈표 공천의 성패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용진, 윤영찬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친문 비명계 의원들은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국회 소통관에 들어섭니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친문계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위 20% 이내에 다 포함됐다는 건 사실은 이 공천의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친문계는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전해철, 송갑석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좀 충분하게 그 우려를 의총에서 이야기하고 좀 대책도 함께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3일 하위 20% 의원에 대한 추가 통보에 나설 예정이라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한다면서 지금의 논란을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반발은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단 건데 불만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 현역 하위 20% 관련 당내 반발이 심해지자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불가피한 논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위 20%가 비명계로만 대거 채워졌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오후 자신의 SNS엔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김영주 부의장님은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라면서도 첫 가지가 다음 가지에 양보해야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공천 불신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자기들의 일정한 어떤 목적을 지닌 그런 수치를 마사지해서 만들어서 대표한테 보고하거나 대표가 또 그대로 믿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통보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쇄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사천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되겠다며 손을 잡았던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11일 만에 결국 갈라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일하겠다며 두 사람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각자 도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전격적인 통합을 선언하고 합동설 인사를 나선 지 11일 만에 결국 갈라섰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먼저 통합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당직 인선 등 여러 안건을 두고 신경전이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전권을 위임한 최고의 의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흩어졌던 지지층 결집을 고려한 듯 이낙연 대표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반응은 간결했습니다.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 주장에 대응하는 대신 일하는 정당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세력과는 그동안 이견이 보이지 않았던 만큼 통합의 속도를 내며 총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되면서 파급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예상과 함께 선명성을 내세워 각자 세를 불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재배치에 나섰고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국민의힘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강남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전 장관 비롯해서 좀 재배치가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 을 출마를 어제 밝혔습니다. 네. 박 전 장관은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 을 지역 공천을 신청했었는데요.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받았었고 어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러면서 서대문 을 출마를 밝혔습니다. 서대문 을은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국민의힘에는 험지로 분류됩니다. 영남권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 이어서 처음으로 수도권에서도 중진 의원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중에서도 뭐 재배치가 이루어진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대통령실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경기 용인갑 공천이 유력화되고 있습니다. 네. 용인갑은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의원직을 잃어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인데요. 여전히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는 됩니다. 이 전 비서관 외에 부산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수도권 차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강남과 서초, 영남 등 공천 결정을 보류했던 지역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차 경선 결과 발표되죠? 네, 지난 19일부터 경선에 돌입했던 23곳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예. 첫 경선 결과 발표인데요.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 절반씩 ARS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역은 서울 서대문 을과 경기 광명 갑, 광주 북구 갑 등인데 현역 탈락 지역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개표에 들어가서 밤 10시쯤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오전에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 지금 현역 의원 평가를 두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 바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전 본회의 직후 열릴 의원총회에서 친문계 의원들은 최근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입장 표명한 의원도 있고 또 뭐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어서 그런 의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는 또 의총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에 개판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친문계, 비이재명계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좀 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럴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 빅텐트였던 개혁신당, 당장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세력이 모여 있었거든요. 정치 성향부터 지지 기반까지 워낙 스펙트럼이 넓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합류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뿌리인 새로운 미래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보다 합류가 쉬워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실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탈당한 의원들 중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서 민주당 탈당 선언한 김영주 의원, 아직 거취를 밝히진 않았지만 새로운 미래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오늘부터 발표될 경선 결과 등에 따라서 곳곳에서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현역 하위 20% 통보가 시작되면서 크게 술렁인 만큼 추가 이탈자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홍콩 노쇼 사태에 대해 재차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파장이 이어지자 중국 SNS인 웨이보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정치적 이유는 절대 없었고 정말 뛸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호소했습니다. 화난 중국 축구 팬들의 마음이 달래질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메시 사진을 발로 걷어차고 관중석에선 야유가 쏟아집니다. 지난 4일 홍콩 올스타 팀과의 친선 경기에 메시가 출전하지 않자 4만여 홍콩 축구 팬들은 잔뜩 뿔이 났습니다. 결국 메시는 중국 SNS인 웨이보에 정치적 이유는 없다며 두 번째 해명을 올렸습니다. Es tan simple como lo dije en la conferencia de prensa que hice. Tenía una inflamación en el aductor y no podía participar en el primer partido que jugué en Arabia. 사흘 뒤 일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선 30분 정도 출전해 홍콩 팬들이 더욱 분노하자 메시는 지난 7일 부상 때문이라며 한 차례 해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또 메시 소속팀 구단주도 중국 팬들에게 신년 인사를 올렸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I wanted to wish everybody a happy new year. This feels like a very special one, the year of the dragon. 신춘 과일러. 입장료는 50% 환불됐고 중국 관영 매체는 메시의 홍콩 노쇼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친선 경기 2개를 모두 취소시키자 결국 메시는 두 번째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호응했지만 대다수의 중국 누리꾼들은 사과가 아닌 해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사자의 이름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면 믿으시겠나요?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는데 어찌 된 일인 걸까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인도에 있는 벵갈 사파리 공원. 우리 안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숫사자와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는 암사자가 보입니다. 이 가운데 암사자의 이름은 바로 시타인데요.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가 암사자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힌두교의 신 시타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한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 관계자는 자신들이 모시는 신의 이름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세계 힌두교 평의회는 법원에서 암사자의 이름 변경을 명령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온 인도. 이번에는 사자 이름이 문제가 됐네요.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도로에서 펼쳐진 긴박한 순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플로리다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오토바이. 갑자기 방향을 잃더니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놀란 경찰이 달려가 보니 차량에서 들리는 아이 목소리. 열어보니 3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심하게 부서진 차량 부분에서 6개월밖에 안 된 갓난 아기를 구조해냈는데요. 손가락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보입니다. 경찰의 계속된 심폐소생 결과 다행히 6개월 된 아기의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6개월 전 약혼자를 잃었었다며 또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웠는데 아기를 살린 경찰관이 자신의 영웅이라 말합니다. 그 감사함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많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공식적인 규모는 134조 3천억 원이지만 집계되지 않은 돈을 포함하면 202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추정치가 100조 2천억 원이었는데 2배를 넘는 규모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오늘 출시됩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아래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자율은 최대 연 4.5%입니다. 5대 은행을 비롯해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연 3.95%까지 낮아졌는데 중국 정부가 금리를 조정한 건 6개월 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연일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칠 텐데요.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폭설이 예상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동산지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지에는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도 내일까지 최고 6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도 최고 50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비로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1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60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2.5도, 대구는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은 6도 선에 그치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금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